이거를 더 잘하는 사회일수록 더 발전된 사회이고, 알아서 하시고 우리한테 피해 주지 마세요 이래버리면 정말 발전이 안 된 사회인 거죠. 호기심 탐한데 캡틴님께서 너무 억울해서 죽고 싶을 정도로 억울하면 어떻게 하지요? 이렇게 쓰신 거예요. 장애 진단을 받아야 할까요? 그러지 말아야 할까요? 이것도 질문을 한번 하셨는데, 외국은 어떨지 몰라도 우리나라는 장애가 죄인과 같은 취급을 하죠. 이거는 있잖아요. 저 진짜 이건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이. 근데 제가 이 말을 또 들었어요, 어제. 그래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꼬리표를 달아주기가 싫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나쁜 엄마가 될 것 같았습니다. 지능이 70 수준이고 자폐 성향도 있는 경계입니다. 근데 이게 또 문제는 장애 진단을 나라에 신청하면 경계이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미 한 번 심사에 떨어졌습니다. 일반인에도 끼지 못하고 장애인에도 끼지 못하는 주변인, 그들의 이름은 느린 학습자입니다. 제가 그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정녕 이것밖에 없는 것인지 지금도 흐르는 눈물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행복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는 것입니까? 현실이 너무나도 어렵긴 합니다. 40대 장애인 어머니가 장애인 자녀 아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자녀를 함께 투신 자살한 그런 어머니의 연대가 있으시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시비 비슷한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걸 봤는데, 그 대표 어머님이 우시면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이런 아이를 낳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저 너무 그것이 너무 마음 아픈 거는 당연하지만 마음 아픈 걸 떠서 너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그 어머님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게 하고, 이 어머님도 그렇잖아요. 말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장애라고 하면 거의 죄인 취급을 받는, 이건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이런 생각이 만연한다는 거는 충격적이에요. 충격적. 장애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발달 장애도 그렇고 다른 장애도 그렇고 다른 병도 그렇고 완벽함과 좋음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우리와 좀 다른, 특히 발달 장애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느 사회건 발달 장애가 없는 사회는 없어요. 우리가 굉장히 복잡한 동물이잖아요. 우리 그 유전자를 만드는 DNA 베이스도 30여 개 쌍이 있고, 하여튼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만약 기계로 치면 엄청나게 복잡한 기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있다 보면 유전적인 조합이 다 모든 사람이 100% 똑같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일단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고, 뭐 생긴 거 다르고 성격 다른 거 있죠.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또 대부분이 같은데 여기 소수가 조금 그 부분이 또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줘도 그 에러는 그냥 일어나게 돼 있어.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그런 에러가 없거든. 근데 니는 왜 있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자기도 다 있어. 이게 우리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은 좀 표시가 나는 부분에 그 에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서 표시가 잘 안 나는 부분에 있는 거예요. 일단 그 ADHD 주의 집중력 산만 여기에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잼에 표시나죠. 이 정도야 뭐. 그죠? 잼에 표시나죠. 그 다음에 만성 피로하고 이 진짜 저보다 더 심한 가족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 하려도 활동할 수 있는데 이 활동 정도가 이 정도도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또 그 에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에러는 그게 에러가 위에 있다가 내려가기도 하고, 어떤 에러는 그냥 나와요. 그냥 만들다. 이게 왜 사람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 사람이 나오려면 복제가 돼야 되잖아요. 유전자 복제가 돼야 되잖아요. 새로 적다가 글자를 틀릴 수가 있어. 이제 글자를 30억 개 글자를 적는다고 생각해봐요. 30억 개를 똑같이 적을 수가 없는 게, 이게 또 몸이 기계가 아니고 생명이잖아. 생명이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에러가 무조건 다 있게. 근데 무조건 그냥 있게 돼 있고, 그냥 어디에 에러가 일어났나에 그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서 별 표시 안 나는데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운이 조금 안 좋아서 조금 더 표시 나는데 일어나요. 어떤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숫자가 되면 거기에
발달 장애는 그냥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100명 중에 한 이제 10명이 조금 더 이제 표시 난다 쳐요. 그럼 10명이 누군가 그게 일어나게 돼 있어. 근데 이제 10명이 누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그러면 안 일어난 90명이 일어난 10명한테 너 이상하다거나 아니면 너 왜 그렇게 잘못했냐거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 이렇게 생각해요. 고맙습니다. 사실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었는데 그게 일어났군요. 이런 마음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 사회가 10명이라는 사람을 짊어져야 되는데 그분들이 짊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안 그렇겠어요? 우리가 10명이 이제 같이 팀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뭔가 짐을 져야 돼. 그 다 지기 싫은 짐이죠. 근데 어떻게 한 명이 딱 짐을 지게 됐어. 그럼 우리 어떻게 돼? 우리가 누구나 질 수 있는 짐이었는데 당신이 지게 됐군요. 제가 어떻게 그 짐을 좀 덜어드릴까요? 내가 지었을 뻔도 했는데 당신이 힘겹게 들고 가고 있네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 사람이 죄인인 것 같고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한 것 같고 오히려 우리가 소외를 한다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그 짐 진단 자체도 사실 좀 억울하잖아요. 사실 좀 그럴 수 있잖아. 속상하잖아요. 이게 병도 그렇잖아. 내한테 병이 오면 그 자체가 서럽잖아. 내가 이제 그 짐을 지게 됐다는 것도 좀 힘들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나머지 그 9사람이 너는 왜 그래? 너를 우리랑 다른데 왜 그래? 막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는 그 9사람이 대도 안 한 거예요, 진짜. 특히 발달장애 같은 거, 이게 발달장애를 제가 왜 따로 얘기하냐. 발달장애는 태어날 때부터 이제 좀, 태어날 때 발달하면서부터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더 잘하는 사회일수록 더 발전된 사회이고, 이걸 더 안 하고, 당신이 그거 그렇게 됐으니까 알아서 하시고, 우리한테 피해 주지 마세요. 이래버리면 정말 발전이 안 된 사회인 거죠. 이 부분은 서양하고 여기 우리나라랑 차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잠깐 조금 충격받았어요. 그 어머님이 울면서 내가 죄인인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게 용서가 되느냐. 내 죄인데 이 아이를 낳은 내 죄인데 이렇게 말하시길래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고 우리가 절대 그분이 그렇게 느끼도록 하면 안 된단 말이지. 우리의 시각과 마음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누구나에게 올 수 있었던 상황인데 일단 그분들이 그 상황을 맡은 거고 우리 사회에 누군가 한 10%가 져야 할 그 상황을 지신 건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또 장애를 가지신 분이나 또 그렇게 보면 병을 가지신 분이나 아니면 여러모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래야 되는 데에서 그런 다른 분들에 대한 그 다르다는 데에 대한 존중, 인정. 그게 너무 빠지는 것 같아요. 장애일 수도 있고 병일 수도 있고 사회의 조금 계층일 수도 있고 뭐 빈부의 차일 수도 있고 교육의 차일 수도 있고 모든 것이 그것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르다가 기본값 1. 그 다음에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함께 다름과 함께 우리는 모두 존중받을 사람이야. 내가 아이들한테 꼭 줘야 되는 가치 메시지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너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는 존재만으로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의 뒷면에는 뭐냐면 너가 그 존재만으로 절대적 존엄성이 있는 사람이듯이 당연히 다른 사람도 그 존재만으로 절대적 존엄성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을 볼 때 네가 나보다 낫고 못하다를 특히 존재의 가치를 그렇게 하면 정말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왜 GDP 10위, 세계 10위 이렇게 잘 사는 나라고 부족한 거 없는 나라인데 그런 생각이 아직까지 그만큼 발전하지 못하면 이제 조금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다양성을 많이 교육해서 아이들이 함께 이제 지내잖아요. 함께 지내고 사회에 함께 있다 보면 그
그 편견이 점점 없어져요. 왜냐면 함께 해보면 너무 진짜 다 같이 알게 되는 거야. 그 사람 자체의 그 뭐 사랑이라던가 인성이라던가 관계라던가 또 같이 함께 자란 아이들이 더 그 다양성도 잘 알게 되고 남에 대한 존중 그리고 그 사람을 이렇게 아래 위로 나누지 않는 그런 게 더 교육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들이 다양한 재능이 있어요, 진짜. 특히 이런 분들은 예체능적 재능이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직접 많이 봤고 제가 발달장애 계속 했으니까. 진짜 예술적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꽤 있습니다. 음악적 재능 상당히 흔해요. 그 다음에 artistic 이런 뭐 페인트를 한다거나 손으로 그리는 이것도 막 뛰어날 정도로 있는 사람도 제가 정말 많이 봤고 그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의 장점을 굉장히 유심히 보시고 그 다음에 단점 되는 게 있을 수 있죠. 아무래도 좀 성숙이 조금 더 미숙하다 보니까 짜증 그냥 좀 내야 되는데 많이 내고 막 이럴 수도 있고 그런 부분 자기 조절은 항상 아주 어릴 때부터 조금씩 가르쳐 주셔야 돼요. 루틴, 규칙 어릴 때부터 좀 잡아주면 좋아요. 자기 조절력과 그 다음에 아무래도 소통력 언어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건 아니건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의 욕구나 희망을 얘기할 수 있도록 자기 하려는 이야기를 얘기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언어적으로 계속 치료해서 언어를 올린다거나 아니면 언어가 정말 많이 부족하다 하면 다른 디바이스를 쓴다거나 그렇게 해서 소통이 제대로 되도록 그거는 집중해 주시고 그 외에는 얘가 부족한 걸 끌어올려서 다 중간으로 만들겠다는 마음보다는 그렇게 꼭 필요하고 안전에 필요하고 꼭 삶에 꼭 필요한 거는 자연히 잘 해주시고 나머지는 얘가 잘하고 흥미롭고 좋아하는 걸 잘 찾아서 이젠 진짜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런 뭔가 흥미있고 재미있고 한 걸로도 약간 수익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술로도 수익성이 있을 수가 있고 취미로도 수익성이 있을 수가 있고 특히 어머님들이 이런 마음이 있어. 내가 뭔가 잘못한 나의 업이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병이 똑같아, 병. 병 꼭 내가 잘못해서 걸린 게 아니라 그냥 걸려.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죄인이 아니다 말이지. 그렇다고 내가 병이 있기 때문에 내 가치가 낮나? 그것도 아니란 말이지. 이런 장애 상황은 어떤 사회건 사람 숫자가 있다 보면 무조건 생기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그러니까 죄가 아니에요. 진짜 죄가 아니에요. 이 어머님이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죄책감을 느끼는 게 조금 자연스럽긴 한데 그것도 털어내시면 좋아요. 그것도 제가 어머님이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이를 바라보는 눈은 죄책감이 아니고 이 아이가 진짜 자기의 그 취미와 재능과 흥미와 재밌는 걸 살려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도 재밌게 나름 재밌고 흥미롭게 살면서 또 어떻게 자기 이제 유지가 되면 그게 이제 제일 좋은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그 아이가 세상 기억까지 할 수 있으면 정말 더 좋고. 그죠? 여기 어머니, 아버님들 그 자녀가 있다면 정말 애 많이 쓰시고 진짜 누군가가 지어야 할 힘든 그런 상황을 지고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신 분들은 진짜 이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대신 졌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절대 뭐 죄라던가 저 사람이 뭘 잘못했다거나 왜 그런 애가 나왔니? 왜 그런 애가 낳았니? 이런 거는 정말 너무나 뒤떨어지는 이 옛날 모르는 말. 그죠? 뭐 그 고유의 조금 힘듦은 있잖아요. 근데 그것 외에는 다른 것까지 힘들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아이가 장애가 있는 거는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잘못 보는 시각은 그 잘못 보는 시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걸 고치고 얘가 장애를 받음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다 받아야 되고 왜냐면 도움을 받는 게 맞다. 우리가 도와주는 게 맞다니까. 앞으로는 진짜 조금 더 장애인들이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장애인들도 진짜 좋은 사회에서는 정말 충분히 행복한 삶 살 수 있어요. 요즘 최근에 그 다운 신드롬이 있는 분이, 다운 증후군이 있는 분이 텔레비전에 연기하시는 것 같더라고. 미국과 영국에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있고, 모델 하시는 분도 있고, 정말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을 아직까지 가진다는 건 정말 우리가 그 시각을 진짜, 이제는 그냥 버려야 돼요, 진짜.